8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절대로 관념으로 뭘 믿지 마라. 관념으로 믿지 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관념이라는 것은 이미 뭐랄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관념이라는 것은 채색이 돼버린 거예요. 채색이.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진짜라고 믿으면 사기치는 거지. 그렇죠?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공부는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데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백봉 선생님 말을 빌리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지금 나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나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거, 모든 감정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또 내 몸을 나라고 하는 이 나, 지금 하는 그 나, 에고, 행위자, 아상, 이 나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가 뭐 이렇게 뜬구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나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변하는 건지 아닌 것인지, 헛것인지, 머물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란 말이지. 이것 저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부가 시작이에요.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그걸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000가지 말을 해봤던 그것도 허공성이라. 석가세존이 49년 동안 말씀하신 것도 허공성 아닌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몽땅 허공성이다 이 말이에요. 텅 빈 성품이다 이 말이죠. 중생들이 하도 미하기 때문에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며 없는 건 있다 하고 있는 건 없다고 설법하고, 어떤 경우에는 있는 걸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한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 이거 보면은 관중생품에 우리 유마경에 관중생품 공부했죠. 학예정진 때. 그때 첨녀가 그렇게 말했거든. 아만상이 높은 사람에게는 뭐를 했는데, 탐진치를 버려야지 바로 성품을 본다고 했고, 아만상이 없는 사람은 탐진치의 성품이 바로 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죠. 입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없는 건 없다 할 때도 있고 없는 건 있다 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방편으로. 오늘 저녁 이거 무슨 노름이냐? 허공성 노름이에요. 허공성이 이런 걸 놔두어서, 선생 학생들을 놔두어서 허공성 노름이에요. 허공이 허공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뚱이 놔두기 전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몸뚱이를 진짜 내라고 하네. 몸뚱이가 있다가 사라질 걸 뻔히 아는데도 자꾸만 내라고 해. 물론 이것도 허공성이지. 하나의 모습놀이라. 모습이 있는 데는 시공간이 들어붙고 생사가 들어붙고 천당 지옥이 들어붙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허공성이다. 이렇게만 아세요. 절대로 내 자신 가졌어요. 이 자신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모습이 있는 데는 시공간이 들어붙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되지를 않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여기저기 거기가 있는데, 모습이 없으면은
진짜 나는 지금 여기야. Now and here야. 언제 어디 사나. 그렇죠. 언제라는 말이 들러붙지가 않지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you are.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아상입니다, 이게. 아상. 나를 둔다. 나를 둔, 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딱 둔다 말이죠. 나를 두니,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 일체만법이 벌어지거든. 그러나 나 역시 허공성이들 확실히 안다면 너도 허공성이거든. 상대편 맞서는 자리도 허공성이거든. 그럼 일체만법도 허공성이라.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됨으로써 산은 산대로 나타나고 물은 물대로 나타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바탕자리가 확실해야 거기에서 이 묘용으로 나툼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본래의 성품자리, 법신자리가 무슨 모습이 있다면 다른 걸 나툴 수가 없어. 그것밖에는 못 나투는 거야. 이건 어떤 거라도 나툴 수 있어. 그렇게만 알면 돼요. 법신자리가 텅 빈 공성이라. 텅 빈 공성인데 못이 있으면 그것밖에 못 나툰다는 거예요. 다른 걸 나툴 수가 없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법신자리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허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바로 견성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누리 전체를 알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허공성에 대해서 자신을 딱 가져버리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누리 전체를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나다! 이렇게 해서 경계를 딱 지어버리니까 나다 하고 그 경계를 지어버리니까 뭐만 있다? 나 뺏기 안 보여. 허공은 안 보여. 근데 이 경계가 사라져버리면 나 이만 이대로 허공이라. 나 이만 이대로 허공이라. 참 나를 두니는 나라고 경계를 지으면 이 말이죠. 나를 두니 뭐가 있어? 나 이외의 상대가 있는 것이요. 너가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알아볼래? 내가 경계를 지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볼래? 이류거사님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경계를 지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아, 내라는 경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원신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뚱이 나다. 그렇죠. 몸뚱이 나다 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 최정환 거사님. 이렇게 경계를 짓는다는 말이 뭔 말이지? 경계를 짓는다는 것을 나다라고 경계를 짓는다는 것을 유화를 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진정심 말해봐. 잘 돼야 되는 데가 있고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이 있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이렇게 양변으로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있다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멍텅구리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가 참 쉽다. 공부가 또 어떤 데는 어렵다. 공부 참 어려움.
이 공부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렵네. 그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알면은 확실히 잡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딱 얘기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 있을 수 있어. 그것이 묘용으로 굴려지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거기 쏙쏙 들어앉아. 내가 이미 경계를 지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면 알지요. 해보면 알아요. 생활 속에서 해보면 그냥 당장 아까 뭐 등광보살님이 낚싯줄 해서 낚시로 그 땡겨 올린다고 하던데, 자, 욕계, 색계, 무색계도 허공성이라 허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 아니라 장엄, 불토도, 지옥, 천당도 허공성으로 이루어진 사실 아니라, 물론 우리가 몸뚱이내다 그런 게 오래오래 돼 있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장엄, 불토, 지옥, 천당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구가 꽉 차지. 내가 몸뚱이내라고 맨날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몸뚱이는 묘용이지, 작용이지. 나는 본래 이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바로 허공으로 쓰인 내지. 이러면은 이 사실이 조금은 이해가 가. 그지요? 조금은 파악이 돼요. 이러면 벌써 나의 본래의 법신이라 할 것도 없는 진짜 나를 찾아내거든. 진짜 나는 바로 허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놔두고 팔도 손도 이렇게 하잖아. 만약 허공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손이 못 가. 이게 안 비어 있으면 손이 못 가는 거죠. 여기 만약 꽉 차 있다면 이 손이 앞으로 나가지나요? 물론 상대성으로 이 손하고 얘하고는 차별 현상으로 이거는 못 갈 수가 있지만, 이것도 공성이고 이것도 공성이니까 이거는 지금 참, 그러면은 뜨거운 불에다가 손 넣으면 지글지글 타지요. 그건 왜냐? 차별 현상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 몸도 마음도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춤출 것이고, 허공성을 알려면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모습공시. 너희들은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 참 여기 부분부터 재밌는 거예요. 뭔가 뭘 찾고 있어. 딴 걸 찾고 있어. 누가 찾아요? 내가. 어떤 내가? 어떤 내가 찾고 있나요? 바탕으로 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요. 근데 딴 거를 막 찾을 때는 뭐가 찾는다고? 요 아상이 찾는 거예요. 에고가 찾는 거예요. 계속 찾으러 돌아다녀. 찾으러 돌아다닌다. 찾으려고 하는 그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딱 가려버립니다. 한 생각이, 그 생각도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막 완전 허공을 다 덮어버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는 거는 뭐예요?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걸 찾고 있어. 딴 걸 찾으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안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돌아올래? 안 찾으면 된다는 거야. 안 찾으면 된다는 거야. 찾는 그놈인데 본래 그 소식을 내가 못 깨닫는단 말이야. 찾는 것만 놓아버리면 바로 경계가 사라지는데, 찾는 것만 놓으면 경계가 사라지는데 이놈에게 놔지질 않는단 말이죠. 찾는 그놈인 줄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찾아봤던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라. 그러니 걸림없는 이 자리는 시공간이 떨어지고 노소가 떨어지고 안다 모른다 선악 남자 여자가 다 떨어진 자리거든.
상대성과 이제 절대성에 대한 이 얘기죠. 상대성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붙는다. 그러기 때문에 되돌아서 직연을 세워서 환상놀이, 노름놀이에서는 능히 남자, 여자를 놔두고 선악도 놔두는 거야. 그러나 선악, 남자, 여자도 전부 허공성인 줄 알아. 이 우주도 허공의 노름놀이에 지나지 못하는 거라. 허공의 주인공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놈이라. 그놈도 허공성이요. 모든 것이 허공성이요. 남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잘한다 못한다 생각도 하는 그것이 허공성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면 잘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잘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못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구나. 바탕에서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구나. 이렇게 하면 저는데 잘한다 하면 어때? 잘한다라고 하는 막 주체가 탁 있어. 막 그놈이 막 부직갱이가 휘저어버려. 못한다 하면 못한다에 쏙 들어가. 그래서 자꾸만 바탕공식을 하게 되면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볼 수가 있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그렇죠, 정원신 보살님? 예, 볼 수가 있어요. 그 볼 수 있는 것에도 엄청 발전이 된 거죠. 보통은 못 보죠. 이전 어른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앉아서 참선해서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나. 뿔도 친 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이때를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포기할 때. 전부 포기를 하면 이것이 사라져. 전부 포기를 해. 요렇게 있을 때는 계속 찾으러 다니거든, 이게 찾으러 다녀. 그죠? 찾으러 다니는데 다 포기를 해버려. 싹 다, 아이고, 내까지 다 포기해버려. 찾는 놈이 없어져 버려. 찾는 놈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그만 보대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찾으러 다니는 주체가 있는 한은 맨날 헤매는 거야. 맨날 헤매는 거야. 교육의사님 이해되십니까? 맨날 헤매는 거야. 혹시 지금 여기까지 한 데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도경거사님 질문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전 어른처럼 10년이든 100년이든 그냥 죽 찾고 앉아서 그렇게 포기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그 당처가 이렇다는 걸 모른다 해도 백봉 선생님 의견이죠. 이거는 사람들을 하여금 이 이치를 알도록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육조대사 같은 분들의 종일 설법하셨지. 설법 안 해주고 미안 중생들이 어떻게 알겠나요? 어떻게 알겠나요? 그리고 견성이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사고방식 한번 뒤바꿔 놓으면 되는 건데 사고방식을 한 번만 뒤바꿔 놓어. 어떻게 뒤바꾼다는 겁니까? 안영수 씨? 사고방식을 어떻게 뒤바꾼다는 겁니까? 사고방식을 어떻게 뒤바꾼다는 겁니까? 사고방식을 뒤바꾼다는 무엇이 뒤바뀐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무엇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내가 내다. 그 내라는 것이 어떤 내지요? 개아가 있다는 것이 납니다. 뒤바뀐 생각이에요. 개아가.
당신이 내다 하는 것도 개하지요. 또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낸다 하는 것도 개하지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 할 때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개하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있어. 나라는 것이 있어서 맨날 그놈이 주인 노릇을 해. 그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개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이번 가죽주머니 똥주머니를 내다 하고 있으니 가죽주머니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하는 데서 모든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 그 생각도 허공성이야. 영혼도 허공성이야. 영혼이라면 우리 영원히 산다. 나한테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내가 다음 생애에 또 다른 집에 가서 내가 가는 거야. 또 내가 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 윤회라고 하거든요. 진짜 윤회는 뭐예요? 뭐를 윤회라고 해요? 진짜 윤회가 뭐예요? 응. 묘요. 예? 묘요. 묘용도 되지요. 근데 윤회라고 하면은 어떤 고정된 생각을 자꾸만 연속하는 것이 윤회지요. 고정된 생각을 자꾸만 연속하는 걸 윤회라고 해요. 그러면 우린 죽어서만 윤회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맨날 윤회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죽어서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허공성이라는 걸 알았어. 허공성으로서인 지구고, 허공으로서인 집이고, 허공으로서인 내고, 허공으로서인 불법이다. 석가세존도 유마거사도 아미타불도 물론 그렇다. 이번 기회에 어떻든지 허공성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다겁으로 가죽 주머니에 쏠려서 실감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 자, 백봉 선생님 생각은 지금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 있고 거기다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대부분 다 대학 출신이거든요. 백봉 선생님은 당신은 공부를 못하셨다고 대학생이면 되게 뭘 잘 아는 줄 알아요. 너가 대학생 아이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하는데 저기 뭐고 얘기는 보면은 말씀하신데 얘기하는 거 보면 왜 너는 대학생인데 이것도 모르노? 왜 몸뚱이가 그렇게 이식을 다 하고 그러면은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거는 빤한 얘기인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노? 안영수 씨도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 법문 들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때 몸뚱이 무정물이다라는 거 기억이 납니까? 기억은 안 나죠. 근데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는 기억이 나죠. 근데 모습을 잘 굴리자가 지금 생각하는 모습하고 그때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안영수 씨가 백봉 선생님한테 들을 때 백봉 선생님은 허공으로서 이 나인 자리에 앉아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자기 개념으로, 자기 관념으로 모습을 잘 굴리자고. 그게 108,000이라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공부하러 다니지요. 다니는데 엉뚱하게 아는 거예요. 엉뚱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합리화하고 깜냥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하지 마라. 엉뚱하게 하면은 오기는 네 왔는데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안 가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의 기초를 두어서 모습 공식의 기반을 두고 어떤 모습이든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안착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막 각색을 해. 자꾸만 각색을 해. 각색을 해서 각색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것이 맞는 듯해, 자기한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깜냥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림선언회 그 있을 때 백봉쌤 법문 좀 듣다가 안 나와. 그러면 뭐라고 했냐? 마이웨이 한다고 그랬어요. 마이웨이. 아, 가가 또 마이웨이 하고 있구나. 마이웨이를 하거든. 마이웨이를 하면 지한테는 딱 맞는 얘기요. 마이웨이 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남한테 속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죠. 속지 않는다는 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었죠. 어디 몇 페이지에 있노? 남한테 속을 것이 하나도 없어. 무엇이면 허공성인 줄 확실히 알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면 남한테 안 속는다는 거예요. 남한테 안 속아.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쏟구냐? 지가 제일 많이 쏟는 거예요. 지한테. 막 지 관념, 이게 들어온 것을 지 깜냥대로 합리화를 시켜서 그냥 각색을 딱 해버려. 근데 그게 딱 진짜같이 생각을 해. 공부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서 어떤 때는 넘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요거 그거를 하면서 이거 편집을 하면서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서 어떨 때는 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전부 뭐냐? 생각상 색임놀이에요. 우리가 색임놀이 안 하면, 색임놀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흔적을 딱 남겨버려. 거기 쏙 들어가는 거죠. 그게 색임이죠. 색인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색임놀이만 안 하면 곳곳마다 보리도고 공덕자리고 복덕자리라 어디 걸림이 없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만 서로 좋아. 그러나 분별하면 이놈 나쁜 놈인데, 이놈 싫은 놈인데, 이렇게 하면 가도 끝없는 이 호호막막한 허공을 이놈 나쁜 놈인데 하고 나와 남을 딱 갈라놔 버리지요. 딱 장벽을 쳐버리죠. 그러면 저 녀석 보기 싫다 하는데 꼭 내 옆에 와서 앉네. 저는 보기 싫다는 장벽이 하나 가려져 버린다. 자기 자신이 장벽으로 막는 것 아니라 참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여러분들 이거는 꼭 인식해야 돼요. 한 생각이 말입니다. 온 허공을 덮어버려요.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린다고. 그런데 자기는 몰라. 그 한 생각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길래 온 허공을 덮어버리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가도 끝없는 허공이 안 보여. 최정환 교사님 안 그렇습니까? 어째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좋다라는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바탕자리가 안 보여요. 싫다라는 데 딱 들어가면 그 싫다가 나타난 그 바탕자리가 안 보여요. 허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좋다 싫다에 앉아서
어째 허공 바탕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 울트라 캡션이 뭐죠? 내다. 나. 내다. 나 이 생각이 하나 탁 올라오면 그냥 허공을 덮어버려. 참 무서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가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공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장벽으로 막는 것 아니라 참 겁나는 겁니다. 전부 자기 마음놀이요. 세간사는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성면 도리로 본다면 지구도 우리가 만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 지옥도 다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니라요.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것이니 그건 말할 것도 없다. 백봉 선생님 트레이드마크가 처음 딱 오면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이란단 말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구가 퍽 차는 거지. 듣는 사람은 몸뚱이 내는데 백봉 선생님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그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그 참 이상하네. 묘한 매력이 있네. 그래서 오는 사람이 있고 한 분은 어떤 사람은 지금 완전 또라이네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저기 박득창 거사님 어디 계시죠? 박득창 거사님은 이 처음 고림선언에 왔는데 백봉 선생님이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컴퓨터도 네가 만들었다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나요? 예? 황당하지요. 그럼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가버릴 것 같습니까? 그럼 상근기지. 아니 저기 그때 학예정진 때인가 동계정진 때 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선생님이 되게 귀여워하시고 반가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없어져 버린 거야 이 사람이. 엄마 몸뚱이는 네가 아니다. 뭐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뭐 니는 뭐 허공을 씁니다. 이러니까 그냥 막 황당하거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걔 어디 있냐고. 근데 가버렸는데 뭐 벌써. 참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절대로 고동 껍질 안에 들어서는 안 돼요. 대표적인 고동 껍질이 뭡니까? 몸뚱이 또는 몸뚱이와 나라는 생각. 몸뚱이는 그래도 눈에라도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좋은데 나라는 생각은 진짜 생각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감지가 안 돼. 막 나라는 생각이 막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한다 막 그렇게 막 부지깽이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는데도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동 껍질 안에 들어서는 안 돼요.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으면 태평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구에 있으면서도 허공에 있으면서도 태평양도 허공도 지구도 몰라. 고동 껍질 안쪽만이 전부 자기 세계라. 명예, 돈, 채통,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집안 어찌해야 되겠다. 죽으면 어디 가야 되겠다 해서 묘를 만드는 고동 껍질에 들어앉아. 고동 껍질 하나만 해도 답답한데 1000개, 10,000개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서 뱅뱅 도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 그러면 고동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탈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지? 눈, 귀, 입의 기관이 약해지고. 자, 여기부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고동 껍질, 몸뚱이가 내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몸을 버릴 때 어떻게 되나? 눈, 귀, 입의 기관이 약해져 버려. 전부 약해지죠.
모든 마음이 경계에 다 질려서 나오는데 경계에 다 질려는 안이비설신이가 싹 없어져 버려. 색성향 미촉법하고 이렇게 하면 경계에 다 질리면 안이비설신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계에 다 질리는 것이 싹 없어져 버리면 눈, 코, 입, 귀가 싹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경계에 다 질리던 마음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저를 보십시오. 여기 일심행이 이렇게 있으면 일심행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맨날 제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없다. 이거 숨바꼭질아 이제 있다. 연구같이 없다. 있다. 없다. 근데 눈기 코 혀가 싹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없어. 치매만 걸려도 가족 전혀 못 알아봐요. 그렇죠. 기능이 약화돼 버렸기 때문에 기억하는 기능이 약화돼 버려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도 딸도 그냥 아저씨 아줌마라. 그러니까 기능이 약해져 버리면 싹 다 없어져 버리면 뭐만 남아있다? 늘 자기가 쓰던 마음 습성만 남아있어. 그래서 그 습성 그대로 딱 가는 거야.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넓고 넓은 하늘로 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탁 죽어서 탁 보니까 막 넓고 넓은 하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얼른 들어가서 보니까 까치에 들어갔다는 거야. 네, 경에 나오는 얘기. 까치가 그 높은 데 까치집 지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막 너무 넓거든. 그러니까 까치가 싹 돼버린 거야. 자기는 까치 되는 줄도 모르죠. 그래서 고등 껍질 안에 있는 습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돼지, 개, 뱀, 개미로 태어나느냐? 자기는 모르거든. 습성대로 가. 미련에도 부지런하면 개미 몸을 받거든. 새김에서 수천만억 세계가 나오는 거야. 생각상에서 수천만억, 한 생각이 한 세계예요. 한 생각이. 그럼 우리 어찌해야 되나? 사람이 멀쩡하게 사람 탈을 쓰고 있어도 돼지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개같이 한다 그 말 있잖아. 개 같은 사람이 있어. 정말로. 그리고 뱀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습성을 어떻게 들여야 되겠나요? 박득창 거사님은 습성을 어떻게 드릴 생각입니까? 돼지 같은 습성을 드릴 겁니까? 개 같은 습성을 드릴 겁니까? 어떤 습성을 드릴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습성을 드릴 겁니까? 딱히 부르고 싶은 습성. 딱히? 네.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딱히 그거 할 습성이 없으면 지금 자기가 봤을 때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새말귀를 하는 거는 부처 습성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 습성이에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주성 거사님 같으면 그림을 그린다.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그림 그리는 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림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림 자체가 되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그림을 그린다예요. 처음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우리 저기 요새 행궁보살님 잘 어울리지? 감자를 삶아. 그럼 감자를 잘 삶자요. 처음에는 감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감자를 삶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자꾸만 새말기가 익어지면 감자를 삶는 대화가 없잖아요. 없는 내가 삶잖아요. 그럼 감자 삶는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화경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책에서 봤는데 일본 분이더라고요. 일본 분이 무용가예요. 무용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연세도 제법 많으신데 이분이 무용을 하는데 방광을 한 거라. 무대에서 방광을 했어요.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무용을 할 때 내가 한다는 이런 생각이 없어. 무용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방광을 한 거예요. 완전 산매 중에 있는 거죠. 그게.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일본 분이에요. 그 아주 오래 무용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무엇을 해도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그 이주성 도사님이 그림을 그리실 때 그러면 그림 그리는 자체가 되면 뭐 잘해야 되겠다든지 못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겠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 무심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무심이라고 하죠. 그러면 행궁보살님이 감자를 삶아. 감자를 삶는데 어떤 감자를 삶느냐? 무심으로 감자를 삶는 거예요. 그럼 그림 그리는 것은 더 높고 자선하는 것은 더 높고 감자 삶는 것은 더 낫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잘 그리고 싶어요. 잘 그리고 싶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못 그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욕심 없이.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이걸 떠나서 예. 그냥 그려와야지 딱 그리면 나중에 그 그림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심으로 그린 그림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턱 다 놓아버리고 척 붓이 가는 대로 가버린 거죠. 그렇죠. 보통은 조작을 하거든. 붓을 마음으로 조작을 해서 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턱 놓아버리면 붓이 가는 대로 놔두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운전한다 할 때 참 잘 돼요. 단순한 동작이거든. 그것이 단순한 동작이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야. 그때. 그죠? 걷는 거, 운전하는 거 이럴 때 그게 참 잘 잡혀요. 그때. 행궁보살님 부엌일 때도 잘 잡히죠. 아니 이렇게 내가 이거를 막 바쁘게 해야 된다든지 막 어찌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할 때는 부엌일 때 참 잘 잡혀요. 설거지 할 때도 잘 잡히고 음식할 때도 잘 잡히고 이렇게 썰 때도 착착착 썰리는 거 보면 진짜 공성이잖아. 칼에 야채가 착착착착 썰리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그 다음이 허공으로 서인 나인데 근데 허공으로 서인 나를 하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말입니다. 허공과 성품은 집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새말기 공부에 실제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다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고맙습니다.